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직선과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학습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한 거 잠깐 복습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벡터의 무엇을 내적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벡터의 내적이 무엇이었죠? 벡터 A의 성분을 A1, A2, 벡터 B의 성분을 B1, B2라고 하자. 그랬을 때 두 벡터의 새로운 연산을 도입했어요. 벡터 A 내적, 벡터 B라는 것은 같은 성분 안에서 같은 좌표 위에 수의 곱 A1, B1 더하기 A2, B2로 계산을 한다 라고 했었어요. 벡터의 내적을 이용하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 또한 구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구했었냐면 두 벡터 A와 벡터 B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자.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 값은 두 벡터의 크기 벡터 A, 벡터 B 분의 벡터 A 내적 벡터 B로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벡터 A, B가 만약 90도를 이룬다면 코사인 90도가 얼마죠? 네, 0입니다. 그래서 벡터 A 내적 벡터 B가 얼마? 0이면 두 벡터는 어떻게 된다? 수직한다 라는 것을 학습하였고요.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정의도 학습을 했습니다. 벡터 내적을 배우기 이전에 학습하였죠. 벡터 A와 벡터 B가 평행하다는 것의 필요 충분 조건은 실수 K, T라고 할까요? T인 실수가 존재해서 벡터 A가 벡터 B의 실수배 T만큼 같아진다 하면 두 벡터가 평행하다 라는 것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직선과 원의 방정식, 즉 여기 하단에 학습 목표가 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좌표 평면에서 벡터를 이용하여 직선과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구해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방향 벡터 여기 그림의 생각열기에 보면 위치 벡터 U가 보입니다. U와 같은 방향을 가지면서 점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구해볼까요? 그러면 벡터 U와 평행하면서 점 A를 지나야 되니 시점이 현재 A점이 되면 좋겠죠. 그리고 임의의 점 P를 잡습니다. 이 점 P가 직선 위의 점이고 이것이 점 P의 위치 벡터를 보게 되면 원점 위치 벡터니까 시점이 원점이어야 되겠죠. 선생님이 전선으로 표시하는데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점 P의 위치 벡터 소문자 P로 나타낼게요. 되겠네요. 즉 우리는 점 P를 벡터 A와 벡터 U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평행하다라는 정의를 살펴보면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정의 떠올리죠. 그래서 벡터 누구? AP가 무엇과 같아진다? 실수 T가 존재해서 벡터 U의 곱과 같아지면 그때 우리는 원하는 도형을 얻을 수 있네요. 즉 어떤 도형? 점 A를 지나고 0벡터가 아닌 벡터 U에 평행한 직선 L의 방정식이 구해지는 거죠.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 화면 왼쪽 여백으로 돌아가서요. 물론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점 A를 지나고 0벡터가 아닌 벡터 U에 평행한 직선 L의 방정식. 벡터 AP가 지금 무엇을? T 벡터 U가 되는 거죠. 벡터 AP라는 것을 위치 벡터를 이용해야 나타내면 AO 더하기 OP에 해당하고 AO의 방향을 바꿔서 OP 빼기 OA 되겠죠? 자, OP는 벡터 P고요. OA는 벡터 소문자 A. 우리가 끝점에 소문자로 위치 벡터를 나타내기로 하기로 하였어요. 그럼 다시
이 벡터 P 빼기 소문자 벡터 A를 좌변에 대입하면 P 벡터 P 빼기 벡터 A는 T 벡터 U인 실수 T가 존재하는 상태이죠.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벡터 P에 방정시키고 이것은 벡터 A 더하기 T 벡터 U가 되겠네요. 이것을 벡터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벡터 방정식. 벡터를 이용하여 나타낸 방정식. 벡터 방정식. 이 식을 기억해 두세요. 자, 이것을 기억해 두세요. 본문에 있습니다. 화면을 올려드릴게요. 올려주면 여기 동그라미 1번식 별표 벡터 P는 벡터 A 더하기 U 벡터 A 더하기 T 벡터 U 또 여기서 또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점 P가 점 A와 일치하면 P가 A랑 같아지니 T가 0인 상태.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한다. 즉, 점 A를 직선 L이 지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방정식 1을 만족시키는 벡터 P를 위치로 하는 점 P는 T 값에 관계없이 직선 L 위에 있다. 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벡터 방정식. 벡터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방정식. 그리고 이때 벡터 U라는 것은 뭐라고 한다? U를 직선 L의 방향 벡터라고 합니다. U의 끝점, 요 끝점은 직선 위의 점이 아닙니다. 이 벡터 방정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하냐면 P 보이죠? 벡터 P. 벡터 P라는 것은 시점이 원점이고 끝점, 종점이 P인 요 P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벡터 A, A는 OA를 의미하죠. OA와 벡터 U 보이죠? 요 파란 벡터 U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벡터 A와 벡터 U의 이웃하는 평행사변으로 가지는 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끝점이 P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항상 직선 A, P, 즉 직선 L 위에 꽂히게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볼까요? U를 조금 더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요 책의 상단의 그림에 늘려볼게요. 이만큼 늘렸다 치자. 그러면 벡터 A, 선분 OA와 선분 끝점 U라고 둘게요. U를 이웃한 두 변으로 가지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끝점이 어디에 더도 말고 딱 직선 위의 점으로 꽂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벡터 P는 벡터 A 더하기 T 벡터 U의 의미가 되는 거죠. 신기하죠? 네, 벡터 방정식은 눈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벡터를 무엇으로? 성분으로 나타내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뭐라고? 벡터로 나타낸 직선 L의 방정식 1번이 뭐죠? 1번이 벡터 P는 벡터 A 더하기 T 벡터 U 이를 성분으로 나타내보자. 성분 좌표로 한번 표현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본문에 내용이 있지만 선생님이 별도로 분석을 해볼게요. 벡터 U는 방향 벡터라고 했어요. 벡터 U의 성분은 U1, U2로 어떤 숫자가 줄 거예요. 책에 있죠. 두 점 A, P의 좌표를 A는 좌표를 주는 좌표. 이건 주어진 거. P는 안 주어지는 임의의 좌표. 임의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식이 어떻게 된다? 한 번 더 적어볼게요. 벡터 P는 벡터 A 더하기 T 벡터 U였어요. 여기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P라는 것은 X, 여기 책에 보면 X, Y고요. 이게 벡터 P에 해당하고 X1, Y1이 벡터 A 더하기 T 벡터 U 그대로 대입했죠? 그 다음에 성분끼리의 합은
각 좌표끼리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었으니까, 즉 x, y라는 것은 x1 플러스 t u1, y1 플러스 t u2, u2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각 x좌표는 x좌표끼리, y는 y좌표끼리 같기 때문에 x는 x1 더하기 tu1, y는 y1 더하기 tu2가 되겠죠. 그래서 성분으로 나타낸 직선의 방정식은 이것이 됩니다. 요거 동그라미 2번이요. 그런데 여기서 t는 존재하는 실수잖아요. t는 실수. 그래서 우리가 잡은 변수는 x하고 y란 말이에요. 그래서 t를 없애서 나타낼 수 있겠죠. 단 어떨 때 한번 식을 적어봅시다. 그래서 x1을 x 좌변으로 이항하면 여기 선생님이 우측에 적을게요. x 빼기 x1은 tu1이 되고 y 빼기 y1은 tu2가 되겠죠. 그래서 u1과 u2가 동시에 0이 아닌 상태, u1과 u2가 동시에 0이 아닐 때 양변을 하나 x 빼기 x1은 u1으로 나눠주고 u1 x 빼기 x1는 t가 되겠죠. 그리고 y 빼기 y1을 u2로 나눠주면 u2 y 빼기 y1도 t가 돼요. 같은 우변끼리 같은 값을 가지면 좌변끼리도 같은 값을 가지므로 u1 x 빼기 x1은 u2 y 빼기 y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점 x1, y1을 지나고 방향 벡터 u가 u1, u2인 직선의 방정식은 u1분의 x 빼기 x1은 u2분의 y1 빼기 y 빼기 y1이다. 단 u1, u2가 0이 아닌 경우에요. u1, u2가 0인 경우는 잠시 이따 다루고요. 이 식의 의미를 다시 살펴봅시다. 다시 생각 열기로 좀 다가갈게요. 생각 열기로 다가가 보면 우리가 벡터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요 점 A를 지나고 방향 벡터 U에 평행한 벡터 방정식은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벡터 P는 벡터 A 더하기 T 벡터 U. U가 현재 무엇이다? 방향 벡터. 방향 벡터라고 했죠. U가 사실 결정하는 것은 원점을 지나고 점 U의 끝점 1,1을 지나는 이 방향을 의미한다고요. 즉 방향 벡터는 기울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생각 열기에서 방향 벡터 U의 기울기는 얼마인가요? 1이죠. 1. 1,1이잖아요. 그래서 U1분의 U2 하면 기울기가 나와요. 잠깐 여기서 그럼 벡터 방정식 말고 성분으로 나타낸 직선의 방정식 기억이 나나요? 네, 식 한번 적어볼게요. 아까 우리가 얻은 게 U1분의 x 빼기 x1이 무엇과 같다? U2분의 y 빼기 y1과 같다고 했어요. 단 U1, U2의 곱이 0이 아닌 상태. 이 식을 잠깐만 변형해서 이렇게 살펴봅시다. 어떻게 살펴보냐면 U2를 양변에 곱해줄게요. 그러면 U1분의 U2 되겠죠. 그리고 x1 빼기 x 빼기 x1으로 나누어 줄게요. 양변을. 그럼 x 빼기 x1분의 y 빼기 y1이 보일 거예요. U1분의 U2가 뭐예요? 방향 벡터 U의 기울기가 나타내죠. 그리고 x 빼기 x1분의 y 빼기 y1 또한 점 A를 지나오는 점 P와 점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의미해요. 그렇죠. 여기서 알 수 있겠죠? 왜 방향 벡터라고 하는지. 방향 벡터의 기울기를 직선이 가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생각 열기에서 실제로
하단 요걸 좀 지울게요. 실제로 방향 벡터 u와 같은 길을 가지면서 점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봅시다. 방향 벡터 u의 기울기 얼마죠? 기울기 u1분의 u2, 1분의 1, 1이죠. 그리고 점 A를 지나니까 기울기가 1이고 점 0,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는 x 플러스 1일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한 식 성분을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으로 구해보면 u1 1이죠. 1분의 x1이 얼마지? 빼기 0 이 무엇과 같다? 1분의 y 빼기 y1 1. 그럼 정리하면 x는 y 빼기 1이니까 y는 x 플러스 1. 어때요? 첫 번째 구한 방향 벡터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구한 식과 우리가 성분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한 식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그 직선의 방정식은 기하에서 벡터의 성분을 이용하여 나타낸 식과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첫 시간에도 매 시간에도 얘기하듯이 기하는 도형을 대수적인 식으로 나타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벡터 방정식, 직선의 벡터 방정식, 벡터 P는 벡터 A 더하기 T, 벡터 U. P는 안 주어지는 거, AU는 주어지는 값. 이것과 성분을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화면을 잠깐 이동할게요. 자, 그래서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에서 방향 벡터의 성분이 둘 다 u1, u2 모두 0이 아닌 경우 u1분의 x 빼기 x1은 u2분의 y 빼기 y1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단 u1 곱하기 u2가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로 보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기에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거든요. 자, 편의상 선생님 여기 또 소문자 로마자 1번 따라갈게요. u1이 0이 아니고 u2가 0이면 벡터 u의 성분은 u1, 0이 됩니다. 이것은 u가 방향 벡터 u가 어디? x축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왼쪽에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u1, 0이니까 이 빨간색 u 벡터 보이나요? 즉 x축과 평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 몇 컴마면 x1, y1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 u1, 0이 랑 같은 방향을 가지려면 어느 축에 평행해야 된다? x축에 평행하다. x축 평행.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볼게요. u1이 0이고 u2가 0이면 방향 벡터 u는 0, u2인 상태지. 그러니까 어디? y축 위에 이 파란 색깔 보이죠? 이 방향 벡터에 해당하네요. 즉 y축과 평행하면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x 이퀄 x1이 되겠죠. 어디에 평행하다? y축에 평행하다. 자, 이렇게 하면 내용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u의 두 성분이 어느 성분도 0이 아닐 때는 u1분의 x1 빼기 x 빼기 x1은 u2분의 y 빼기 y1으로 계산하고요. 두 성분 중 어느 것이 0이라면 어느 축에 평행한지 판단 후에 계산해야 합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합니다. 보기 살펴볼게요. 점 몇 컴마면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방향 벡터 u가 2,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같이 해봅시다. 여기 자, u 몇 얼마? 2분의 x 빼기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x 빼기 2가 무엇과 같다? 3분의 y 빼기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리하면 2분의 x 빼기 2는 3분의 y 플러스 1이다 라고 얻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나오죠. 한 번 더 해봅시다. 동그라미 2번. 점 5,1을 지나고 방향 벡터 u가 4,0인 직선의 방정식. 좌표평면 한번 그려볼게요. 검정색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4,0. 화면이 움직였네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4,0. 여기가 방향 벡터 빨간색 벡터 u에 해당합니다. 벡터 u와 방향이 같아야 되고 5,1을 지난다고 했어요. 5,1. 이 점 지나면서 5,1.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즉 x축과 평행해야 되겠군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이 파란 선에 해당하니까 이 파란 선의 방정식은 y 값이 모두 1이죠. y는 1. 그래서 답은 y는 1이다. 문제 1번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화면을 멈추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선생님은 바로 설명합니다. 자, 가로 1번에 점 2,-3을 지나고 방향 벡터 u가 3,4인 직선은 3분의 x 빼기 2가 무엇과 같다? 4분의 y 빼기 마이너스 3과 같다 라고 되겠네요. 뿌리죠. 그래서 정리하면 답은 3분의 x 빼기 2가 4분의 y 플러스 3이다. 그렇게 되겠네요. 가로 2번 봅시다. 점 마이너스 2,3을 지나고 벡터 u 0,2에 평행한 직선 0,2가 어디 있죠? 맞아요. y축 위에 있어요. 그래서 y축에 평행하다, 평행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x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림 그려볼게요. 그리고 0,2 빨간색으로 화살표 한 것이 벡터 u에 해당하겠죠. 마이너스 2,3 여기 3 요 점을 지난다. 요 점 지나면서 어디 y축에 평행하됐으니까 빨간색 직선을 해당해요. 요 점 몇 콤마면 마이너스 2,3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그림 그리지 않아도 요 방향 벡터를 통해서 좌표를 보고 바로 구할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이번에는 방향 벡터가 주어져 있지 않고 서로 다른 두 점 A, B만 주어졌을 때 그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방향 벡터를 구한 다음에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방향 벡터 이미 기억나죠? u1분의 u2는 결국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점 A, B의 방향 벡터를 먼저 구해봅시다. 점 A, B 방향 벡터는 우리가 아는 그거요. 자, 왼쪽 여백에 이용하겠습니다. 벡터 A, B라는 것은 점 A가 x1, y1이라고 주어져 놨죠. 그래서 점 B가 x2, y2라고 주어졌네요. 그러니 성분이 x1, 점 A의 성분, 점 A의 위치 벡터는 x1, y1, 점 B의 위치 벡터는 x2, y2에 해당하니 좌표끼리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벡터 OB 빼기 벡터 OA가 벡터 AB에 해당하네요. 해서 계산한 것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여기 x2 빼기 x1, y2 빼기 y1. 이것이 뭐가 되겠어요? 직선의 방향 벡터로 잡으면 되겠죠? 이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가지는 직선의 방정식. 그럼 두 점 중 어느 점을 이용할까요? A점, B점? 이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취향의 문제예요. 본인이 원하는 취향대로 선택하세요. 그래서 하게 되면 만약 x1, x2 빼기 x1, y2 빼기 y1 둘 중 어느 하나도 0이 아니다. 0이 아닌 상태라면 즉 우리가 아는 아까 했던 u1분의 x 빼기 x1이 u2분의 y 빼기 y2로 나타내려면 u1, u2의 곱이 뭐가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닌 상태여야겠죠. 그래서 두 성분 중 둘 다 0이 아닌 상태일 때 그대로 u1 자리에 x2 빼기 x1 분의 x 빼기 x1은 u2 자리에 y2 빼기 y1 분의 y 빼기 y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납니다. 보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기 여기 있네요. 두 점 A 1,3, B가 5,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네요. 그럼 이제 방향 벡터 먼저 보여봅시다. 방향 벡터 A, B라는 것은
b 빼기 a 5 빼기 1 컴마 여기 2 빼기 3 2 빼기 3 계산하면 4 마이너스 1이네요. 방향 벡터 구했죠?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자, 4분의 x 빼기 점 a를 이용할게요. 점 a를 이용하면 1, 이 무엇과 같다? 마이너스 1분의 y 빼기 3. 점 a를 이용하면 1건데 a만 여기 빼줘야 됩니다. 정리하면 4분의 x 빼기 1은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이 방향 벡터 잡을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를 잘 보세요. 이것이 무조건 1로 만들었을 때 요 분모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다? 방향 벡터. 얘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방향 벡터가 4, 마이너스 1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점 A 이용해서 구한 거 한번 해봤는데 점 B를 이용해서도 직선의 방정식이 같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점 B를 이용해도 똑같은 식이 나온다는 것이 여기 화면 책에 좌측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해보세요. 문제 2번 풀이 들어갈게요. 다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점 A 가로 1번 해볼게요. 벡터 A, B 구하면 B 빼기 1 빼기 3, 4 빼기 1 하면 마이너스 2, 3 나오는군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x 빼기 3이 무엇과 같다? 3분의 y 빼기 1 끝. 됐죠? 가로 2번 봅시다. 벡터 AB 구합니다. AB 구하면 4 빼기 4 0이군요. 컴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0, 마이너스 3 나왔어요. 방향 벡터가 어느 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군요. y축 위에 있으니까 어디에 평행해야 된다? y축에 평행, y축 평행 하죠. 실제로 A, B 좌표가 점 AB, x좌표가 4군요. 그래서 x는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점을 지나고 주어진 벡터와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구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는 한 점을 주고 법선 벡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법선 벡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법선 벡터란 그 직선에 수직하는 벡터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선 벡터는 우리 편의상 n이라고 주로 쓰거든요. 우리 책에도 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점 A를 지나고 0이 아닌 벡터 U의 n의 수직인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벡터 방정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직선 위의 점, 임의의 점 한 점을 P라고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점 P의 위치 벡터는 소문자 P로 보통 쓰겠네. 그치? 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점 그림을 살펴볼게요. 점 L을 지나고 점 P는 직선 L이 임의의 점이니까 직선 AP, 벡터 AP는 직선 L의 방향을 나타낸다. 근데 그 방향이 어떻게 되기를 주어진 벡터 N과 수직하기를 원해. 두 벡터가 수직한다. 두 벡터의 내적이 0이다. 즉 벡터 AP와 벡터 N이 0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성분 방정식, 벡터 방정식 이미 구했네. 요거를 벡터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제 무엇을? 성분 방정식만 알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네요. 계속 가봅시다. 위치 벡터를 이용하여 요게 벡터 방정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오는 것이 요게 벡터 방정식. 동그라미 1번이 벡터 방정식. 이제 벡터 방정식 도출해내야죠. 자, 봅시다. 벡터 AP라는 것은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벡터 P 빼기 벡터 A에 해당하겠네요. 이것이 무엇과 수직이다. 벡터 N과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내적해서 수직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벡터 P 빼기 벡터 A 내적 벡터 N이 얼마다? 0이다. 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고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이것이 뭐 수직인 주어진 벡터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이때 n을 뭐라고 한다? 법선 벡터라고 합니다. 이거를 법선 벡터라고 합니다. 이제 법선 여기 책 하단에 보면 이제 법선 벡터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죠. 벡터 n을 직선 L의 법선 벡터라고 하지. 선생님 말이 맞죠? 법선 벡터라고 하고 있죠. 역으로 1을 만족하는 1이 뭐였죠? 1 여기다 적어줄게요. 1은 벡터 P 빼기 벡터 A 내적 벡터 n이 0이다. 라는 이 내적입니다. 점은 내적을 만족시키는 벡터 P를 위치 벡터로 하는 점 P는 벡터 AP와 벡터 n이 수직이므로 L 위에 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역으로. 그래서 역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를 만족시키면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벡터 AP라서 벡터 AP와 내적 n이 0이라는 상태. 이것의 필요 충분 조건은 벡터 AP가 어떻게 수직된다. 벡터 n.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도 성립한다. n의 용어 법선 벡터 요거 기억해 주세요. 이제 벡터로 나타낸 직선 L의 방정식 이를 성분으로 나타내죠. 1번 뭐였죠? 계속 반복할게요. 벡터 P 빼기 벡터 A 내적 벡터 N은 0이다. 선생님이 이 식을 지금 3번째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쓰면 이 식이 외워질 거고 암기될 거고 친숙해질 거고 이뻐질 거예요. 자, 이제 성분으로 나타내보자. 해봅시다. 벡터 P의 성분을 x, y 임의의 점으로 잡고요. 벡터 A는 주어질 거예요. 문제로도 숫자로. 그러나 지금은 안 주어져 있으니까 x1, y1이라고 두고요. n은 벡터 n은 여기서는 a, b라고 줬네요. a, b. 그리고 한번 이 벡터 방정식에 대입해 봅시다. 대입하면 p 빼기 a니까 벡터 p 빼기 벡터 a는 성분으로 나타내면 x 빼기 x1, y 빼기 y1이겠죠. 그래서 내적으로 적으면 x 빼기 x1, y 빼기 y1 내적 a, b가 0이다. 즉, 자, 성분끼리 같은 좌표 위치끼리 곱해서 더하면 0이라는 거죠. 그래서 a 이 책에 있는 식이 도출됩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a x 빼기 x1 더하기 b y 빼기 y1은 0이다. 그렇죠?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서 노란색 네모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통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기 점 2,3을 지나고 법선 벡터 n이 마이너스 1,1인 직선의 방정식은 뭐 풀이 있는데 같이 해봅시다. 2,3을 지나니까 임의의 점 x 빼기 2 가로 닫고 다음에 임의의 점 y 빼기 3 근데 얼마?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2가 얼마다? 0이다. 간단히 하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 x 앞에 개수 뭐 플러스 1로 바꿨으니 우리도 바꿔봅시다. 2y 플러스 4는 0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문제 3번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같이 해볼까요? 뭐 화면 멈추고 해보세요. 선생님 바로 들어갈게요. 자, 가로 1번 점 2,5를 지나고 법선 벡터 n 3,-1인 직선의 방정식 바로 적을게요. 3 x 빼기 점 2 다음에 마이너스 y 빼기 5는 0 정리하면 이렇게 3x 마이너스 y 남은 숫자 마이너스 6 플러스 5는 0 계산하면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한 번 더 가로 2번 점 4,-3을 지나고 벡터 n 마이너스 1,1의 수직인 직선 법선 벡터가 수직인 같은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빼기 4 더하기 1이죠. 1 y 빼기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3 플러스 3은 0 됩니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4 플러스 3은 0. x 앞에 계수 뭐 플러스로 안 바꿔도 상관없지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은 0이 답이 됩니다. 문제 4번 볼게요. 3 마이너스 2, 3을 지나고 직선 2분의 x, 3분의 y 빼기 2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자, 이 직선, 주어진 직선의 방향 벡터는 얼마인가요? 방향 벡터? u는 2, 3이죠. 이거의 수직이니까 이 u를 무엇으로? 법선 벡터로 가지고 법선 벡터로 가지고 무엇을? 점 마이너스 2,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풀어봅시다. 풀면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더하기 3 y 마이너스 3이 0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하면 2x 더하기 3y는 3y 플러스 4 적습니다. 플러스 4 마이너스 9는 0. 마저 계산하면 2x 플러스 3 y 마이너스 5는 0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 이제 다음 장으로 가봅시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즉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성분으로 표현한 직선의 방정식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다? 방향 벡터를 손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방향 벡터를 이용하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자,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오른쪽 책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7쪽까지 갔고요. 107쪽. 함께 보게 되면 두 직선 LM이 이루는 각도가 x도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직선 L과 같은 방향을 가지는 벡터는 벡터 u일 거고요. 직선 M과 같은 방향을 가지는 벡터는 벡터 v일 거예요. 두 벡터는 시점이 원점인 방향 벡터이기 때문에 그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벡터의 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내적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즉 구하면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코사인 x도라는 것은 벡터 u의 크기 벡터 v의 크기분의 벡터 u 내적 벡터 v였어요. 근데 내적 값은 음수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항상 예각과 뭐가? 둔각이 나와요. 그 중에 우리는 무엇을? 예각, 즉 몇 도? 180도보다 작은 각, 예각. 예각은 0과 90도 사이죠. 예각이라기보다는 맞죠? 0도와 90도 사이죠. 맞네요. 예각. 작은 쪽의 각으로 읽어주기로 합니다. 큰 각보다. 그러면 코사인의 범위가 어디 사이? 코사인 x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0이 되면 일치하겠죠. 몇보다 코사인 그래프 그리면 0과 90도 사이 x도가 0과 90도 사이니까 코사인은 0과 1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됐네요. 그러니 양수만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의 절대값을 취해줍니다. 요 기호는 벡터의 크기 기호, 요거는 절대값 기호. 절대값. 그래서 내용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두 직선 LM이 평행하다.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 예제 1번 바로 위를 보고 있어요. LM이 평행하다는 것은 L의 방향 벡터 U와 직선 M의 방향 벡터 V가 평행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것은 벡터 U는 벡터 V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실수 K가 존재한다. 실수 K가 존재한다. 그리고 두 직선이 수직한다는 로마자 2번 보면 수직한다는 것의 필요 충분한 조건은 각각의 방향 벡터 길이가 수직한다는 거고 두 벡터의 수직은 내적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제 1번 같이 풀어봅시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되어 있네요. 선생님은 여기 여백에다가 할게요.
자, 두 직선에 일단 무엇을 구한다? 1번 직선, 2번 직선 할게요. 방향 벡터 구해봅시다. x 빼기 1 분모 1이겠죠? 그래서 방향 벡터 1번 방향 벡터는 u라고 둘게요. 직선에 1번 직선의 방향 벡터 u라고 두면 성분이 1,3이군요. 2번 직선의 방향 벡터는 2분의 x 플러스 1은 y 빼기 5니까 v 벡터는 2,1이 되겠어요. 그러면 벡터 u와 벡터 v가 결국에 이루는 각도를 알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x도라고 해볼까요? 그럼 코사인 x도라는 것은 벡터 u의 크기 얼마죠?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의 루트 10. 벡터 v의 크기는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면 루트 5. 그래서 루트 10 곱하기 루트 5분의 자 벡터 u 화면이 엄청 커지네요. 벡터 u 내적 벡터 v. 벡터 u 내적 벡터 v라는 것은 성분끼리 1, 2 곱하면 1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1 5군요. 5. 그죠? 약분되네요. 5 여기 루트 2 이렇게 답은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우리가 x도의 범위가 0도와 90도 사이니까 따라서 x는 몇 도다? x도는 45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단에 문제 5번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08쪽에 문제 6번 있습니다. 모두 다 풀어볼게요. 문제 5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보시다. 첫 번째 식을 1번식, 두 번째 식을 2번식이라고 해볼게요. x 빼기 3, 루트 3분의 x 빼기 3. 방향 벡터 u는 루트 3,1이겠죠. 두 번째 식에 루트 3분의 x 빼기 2인데 y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면 루트 3분의 x 빼기 2는 마이너스 1분의 y 빼기 4로 봐야 합니다. 즉 y 앞에 개수를 1로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벡터 v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루트 3,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또 계산해 볼까요? 자, 벡터 u의 크기는 이제 너무 쉽다 그쵸? 3의 제곱 2 벡터 v의 크기도 2 u 내적 v는 3 빼기 1, 2 그래서 코사인 x도는 벡터 크기 2 곱하기 2분의 2 약분 1, 2분의 1 코사인 x도가 2분의 1이다. 밑변이 1이다. 정삼각형이죠. 그래서 x는 몇 도다? 60도. 선생님 무슨 말 하냐고요? 정삼각형. 정삼각형은 여기 60도 반 자르면 높이는 2분의 루트 3.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인 거. 그럼 밑변 반 잘렸으니 1이 되겠죠? 그래서 60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번 볼게요. 화면 멈추고 풀어보세요. 선생님 바로 하겠습니다. 두 직선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 실수 k 값은 바로 1번.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건 뭐죠? 방향 벡터가 서로 실수배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직선,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 할게요.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 u는 이렇게 가로 1, 2에 둘 다 사용되니 그냥 바로 u 마이너스 2,3 그리고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 v는 얼마? k, 1 x 앞에 개수 1, 1, 1, 1 잘 맞죠? 확인했죠? 가로 1번 봅시다. 평행하다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비례식으로 풀었는데 뭐 그냥 해도 되고 비례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비례식으로 할까요? 자, 비례식으로 3분의 마이너스 2는 뭐죠? 1분의 k 천천히 해봅시다. 갑자기 헷갈리는 선생님도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3이 뭘까 같다? 실수 t가 존재해서 k,1과 같다. 그러면 어머 화면이 계속 움직이네요. 순간 놀랬죠? 선생님도 놀랐어요. 그래서 t는 얼마다? 3이고 t가 3이니까 마이너스 2는 뭘까 같다? 3k가 같네요. 그래서 k는 얼마다? 3분의 마이너스 2다. 똑같이 나오네요. 그렇죠? 비례식으로 한 거랑.
자, 가로 2번 봅시다. 두 직선이 서로 수직한다. 수직한다는 것은 방향 벡터가 서로 수직한다는 걸 의미하니 벡터 u 내적 벡터 v가 뭐가 되면 0이 되는 k값을 구하라는 뜻이죠.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얼마다? 0이다. 따라서 k는 2분의 3이다. 가로 2번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따라온다고 고생했습니다. 벡터를 이용하는 원의 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네, 오늘 한 내용 잠깐 정리해 볼게요. 오늘 어떤 내용을 했냐면 교과서 다시 첫 페이지로 올라가 볼까요? 직선과 원의 방정식 했네요. 지난 시간에 벡터의 내적에 관한 내용을 했었죠.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방향 벡터의 어느 성분도 0이 아닐 때 식 나타내는 것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일단은 한 점과 무엇을? 방향 벡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의 벡터 방정식은 벡터 P는 벡터 A 더하기 TU였죠. 이것의 의미를 선생님 평행사변형의 그 대각선 표현하지 않은 나머지 한 선이 직선이 꽂힌다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알고 있어야 되고요. U1, U2 두 성분이 곱이 0이 아닐 때 U1분의 X 빼기 X1은 U2분의 Y 빼기 Y1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요. 두 성분 중 어느 하나라도 0이면 축에 평행한 X축 또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방향 벡터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방향 벡터를 구할 수 있죠.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지면 두 점의 차로 방향 벡터를 결정할 수 있고요.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봅시다. 벡터 AB 요 방정식 잘 살펴보면 요것도 식의 변형을 조금만 해보면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좌변 우변식 보세요. 그리고 x 빼기 x1 분의 y 빼기 y1으로 나타내면 요거 점 AB를 지나는 기울기죠. 기울기. 요게 해당하는 게 U1 분의 U2에 해당하는 것이 그것의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는 그 직선의 방정식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점과 법선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의 벡터 방정식은 벡터 P 빼기 벡터 A 내적 법선 벡터 n과 내적했을 때 0이 되는 벡터 방정식이고요.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결국엔 법선 벡터의 성분과 x 빼기 x1 더하기 b, y 빼기 y1 있고 0이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향 벡터를 알면 무엇이 변하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두 직선의 각은 항상 예각적으로 구한다. 그래서 코사인 값이 내적했을 때 항상 내적 값이 0보다 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절대값만 취하면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는 예각으로 취급하죠. 그리고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정의도 결국은 방향 벡터가 결정한다. 평행은 두 방향 벡터가 평행한 거고 두 직선이 수직하는 건 두 방향 벡터가 수직한 상태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직선이 있는 각의 크기까지 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벡터를 이용한 원의 방정식을 살펴보고요. 고1 때 배운 원의 방정식을 다시 한 번 더 성분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